사회적 기업과 기업가 정신 두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사회적 기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쭉 알아봤죠. 사회적 기업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자본주의 이제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이에 더불어서 나타난 이제 불평등이랄지 빈부격차, 부익부, 빈익빈, 이제 이런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이제 사회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이제 급성장한 이후에는 현재 이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시장의 욕구, 사회적 이런 문제, 이런 걸 할지, 그 다음에 정부 자금 성격의 이제 변화랄지, 삭감, 이런 것들, 예산이 줄어드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 사회적 기틀로 전망 등 하여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최근 몇 년간 그 비영리 단체나 그 자선 단체 사이에서 사회적 기업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어, 영리 기업과 이제 비영리 기업의 이제 중간 형태죠. 예,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되어 있고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나 이제 서비스의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 이런 이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또 이제 조직이라고 사회적 기업을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 그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인 서비스 또는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이런 일을 하는 기업이나 조직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제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 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서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이제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이제 주된 목적으로 이렇게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리 기업, 일반 기업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인데 먼저 이제 기업가 정신 어원은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앙트레프레뉴어십에서 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앙트레프레뉴어십은 최초로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깡트용이 처음 사용을 했고 깡트용은 기업가를 이제 불확실한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어, 기업가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생각과 이런 의지를 이제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업가는 특정 대상이 아니고 기업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개개인 모두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이제 핵심 요소는 다양한 이제 관점에서 정의가 될 수 있지만은 핵심적이고 이제 공통적인 정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개념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기, 어, 실천한 실천하는 그런 활동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새로운 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혁신성이랄지 유형 감수성, 진취성, 그다음에 뭐 독창성, 개척 정신, 뭐 발견하는 것,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 개선이나 뭐 개혁하는 것들, 혁신이나 혁명, 어, 변화나 뭐 변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제품과 어, 서비스로 변화를 시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기업가들이 새로운 제품이랄지 서비스로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제 과학이랄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제 원동력이 되었죠. 이제 기업가들은 이런 걸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국가 경제를 이제 쭉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이 이러한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예를 들어 이제 2차 산업혁명 시 1913년도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미국의 포드 자동차. 어, 이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는 데 이제 그 전에 컨베이어 벨트가 일어나기 전에는 750분이 걸렸었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가지고서 93분으로 이렇게 단축을 시켰고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단축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1908년도에 825달러였는데 1913년도에는 550달러로 가격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1920년도에는 이제 반 정도 되는 255달러로 이렇게 가격이 낮춰졌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907년도에 이제 8,500대에 불과했던 미국의 그 전체 자동차 생산량이 1925년에는 포드 자동차의 이제 모델 T죠. 맨 최초에 나왔던 것들. 1,200만 대를 이렇게 판매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미국 도시의 주요 이제 운송수단인 마차를 전부 몰아내버리고 창조적 파괴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뭐 또 다른 예는 이제 양철캔의 이제 전성기였던 이제 1950년대에 이제 고리를 잡아서 이렇게 뚜껑을 여는 이제 알루미늄 캔이 등장하면서 양철캔은 쇠퇴해버리죠. 그래서 이에 이제 타격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이제 철강 회사들이 어, 산업이 지형이 좀 바뀌게 되고 또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도 모두 바꿔놓게 되죠. 그다음에 뭐 에디슨의 이제 백열 전구 발명이랄지 뭐 최근에는 스티브 잡스의 이제 스마트폰 개발하는 것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니버터 칩이랄지 초코파이 개발한 것들 이 초코파이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거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오리온이 초코파이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래됐지만 김치라는 이제 세계 최초의 이제 김치 전용 냉장고를 개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이제 이렇게 시도되었던 것들이고 하여튼 그 전에 어, 없었던 것들을 창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국가 정신이 이제 오늘날 사회의 이제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이 확산되고 있고 시대 정신이고 이제 핵심 요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대부분이 이제 도전 정신과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력이랄지 창의성, 그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배우는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성향들이 기업가들 성공에 갈 수 있는 이제 길로 이렇게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가들은 목표를 세우고, 응? 그다음에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고, 그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배우려는 자세, 환경에 맞는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고객들과 소통하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지속적인 혁신이 어, 그런 기업들도 발전시켜 왔고, 그다음에 이제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업가들은. 그 외에 이제 뭐 기업가들의 실수는 이제 뭐 경영 부실이랄지 경험 부족이랄지 자금 관리의 문제랄지 어,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출시한달지 어, 정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달지 그다음에 뭐 불필요한 재고가 쌓이거나 가격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성장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이런 기업가들도 많이 있었죠. 그 책자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 실패하는 기업가 가진 특성 해가지고서 그 조영탁 씨의 그 행복한 경영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조영탁 대표가 이제 작성한 책인데 23년 동안 이제 경영 사례를 분석해가지고서 그 실패하는 기업가들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우리 학생들 시간 되면 한번 이 책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패하는 기업의 기업가 유형을 보면 오만한 사람들,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랄지 변덕스러운 사람들, 분위기에 쉽게 막 자꾸 흔들리는 것들이죠. 중심이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과도하게 조심하는 사람들, 의사결정을 쉽게 못 내리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무관심한 것들, 그다음에 습관적으로 이제 의심하는 것들,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완벽주의,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큰 것을 놓쳐버리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이런 것들. 이런 기업가들은 실패하는 기업가라고 조영탁 씨가 이제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 책에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우리 학생들도 이 책을 한번 시간 되시면 학교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경제와 이제 같은 이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끊임없이 이제 변화하는 우리 생태계를 기술 진보에서 이제 촉진하고, 이러한 이제 맥락에서 과거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기술들이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기본이 이제 되어가고 있죠, 이제. 따라서 이제 조직이랄지 기업, 언론, 심지어 어린 소년 소녀들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해서 변화를 하고 전진하는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이제 회사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사회에 이제 이익을 주는 전략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가의 이제 공적인 목표는 이제 상품과 서비스의 이제 판매를 통해 가지고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들이고, 보통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 프로그램에 이제 자금 조달이랄지, 교육 도구를 설계한달지, 건강 관리를 개선한달지, 이런 것에 이제 이렇게 종사를 하게 되고, 하여튼 자본주의 기업의 이제 사회 모델을 따르지만은 사회 문제를, 사회에 이런 나타나는 문제들, 교육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이런 사회 취약계층,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주된 목표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정의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그다음에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면서 어,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들이죠. 이러한 이제 창조적 파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나가는 어떻게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어, 사회적과 이제 기업가 정신의 이제 합성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사회적 기업가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시장 실패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가난이랄지, 환경과 관련된 것들, 의료 시설이냐 낙후된 것들, 인권 침해, 부정 부패,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제도랄지, 조직 이런 것들을 잘 구축을 해가지고서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이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또 이제 그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혁신적인 사고랄지, 아니면 또 행동, 이런 것들 이제 행동을 통해서 시장에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이런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 긍정적인 이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이제 벤처이고, 이는 이제 전통적인 비즈니스와 사회적 영향을 이제 결합한 이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이익을 주는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회적 기업가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상품과 이제 서비스 판매를 통해 가지고서 보다 이제 공정한 이제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실제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유럽 연합에서는 약 한 1,100만 명이 넘는 사람 그 시민들이 이런 시민들이 국민들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일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연합 전체, 이제 EU 전체 고용의 이제 6%에 해당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일자리도 많이 창출돼 있고. 그리고 이제 얼핏 보면 이제 사회적 이런 문제 해결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영리기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토피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 그렇지만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어, 영리 단체와는 좀 같지 않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사회적 기업도 이윤을 이렇게 창출을 해야만이 또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또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은 금전적인 이익에 이런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도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특징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랄지 혁신성, 진취성, 유형 감수성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더 뭐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어, 첫 번째로 이제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제 인식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이제 기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방법이랄지 대안을 모색하는 것들. 어, 그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 변화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자체 확정을 위한 노력하는 것들, 인치적인 것들, 도전적인 것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아이디어랄지 방법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사업적으로 할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추진하는 것들,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 기업가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뭐 밑에 도표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 추구인 비영리 목적과 경제적 가치 추구인 어, 영리 목적을 동시에 이제 추구해 나가는 이제 새로운 기업의 형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영리적 기업의 이제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창출된 수익은 새로운 이제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다시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그 취약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이렇게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이제 실천 과정을 보면 총 4단계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어, 발견하고 기회를 추구하고 실천하고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견 단계는 사회적 기업가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하면서 변화의 이제 필요성이랄지 이런 사회적 책임 인식을 이제 느끼는 단계죠. 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기회 추구 단계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한 후에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기회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개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실천 단계에서는 사회적 기업가는 그 사회적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서 기업가적인 이제 역량을 이렇게 발휘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치 창출 단계에서는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공감을 이제 이끌어내야 되겠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이제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실천 과정을 네 단계로 이제 구분하는 것들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이제 화학 물질처럼
이렇게 불변하는 요소의 이제 조합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어,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기업가 이제 개개인의 고유한 이제 문제 인식이랄지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이제 비교해보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목적과 이렇게 실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제 새로운 해결책을 창출해서 새로운 사회, 변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의 이제 지속성은 보다 나은 이제 사회로 변화를 이끌게 되고 그 릭 오브리 전 루이 콘제가 CEO 말처럼 우리는 이제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고 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것들이 아니고 고용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적 기업의 본질과 지향점을 아주 짧고 명확하게 이제 정의하는 이렇게 명언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기업,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고, 일반적인 영리 기업들은 말 그대로 이제 이윤 국가를 추구하는 것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은 반쯤은 영리를 추구하고 반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랄지 공동체적 이런 가치를 실현 가치를 이제 실현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목적과 비영리 이제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은 엄연히 사회적 기업은 돈을 버는 그런 일반 기업과는 달리 어, 오직 온전히 사회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비영리 기업에 가깝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 기업가의 이제 정신의 구성 요소로서 사회적 기업가의 임무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제 비전을 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미의 진가를 이제 깨닫고 또 실행 가능한 단계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변화의 이제 동력을 만들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것들이고 사회적 기업가들은 뭐 어,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무관심이랄지 반대를 또 극복을 해야 되고 행동을 또 변화시켜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제 의지를 동원해서 모든 이제 상세의 사항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공을 이제 들여야 합니다. 사회 이제 공공 이익을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또 사회적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회적 목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약간 사회적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들이고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자들의 그 뭐 정의 내용을 보면은 그레그 디스랄지 로저 마틴 이제 두 분 걸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레그 디스는 이제 사회적 기업가 개념을 이제 정의하고 발전시키는 아주 좀 주요 인물이죠, 이분은.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 기업가를 공공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혁신하고 적용하면서 대담하게 이제 행동하고 이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자원을 사용하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사회적 기업가가 안정적이지만은 내재적으로 이제 정의롭지 못한 균형 상태를
새롭고 안정적인 균형 상태로 전환시켜서 잠재력을 이렇게 발산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통을 완화하고 어,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회적 기업가의 이제 임무는 새로운 이제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고 그 의미의 이제 진가를 깨닫고 실행 가능한 단계들을 구성해서 하나의 동력을 만들도록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그 디스는 하여튼 뭐 사기업 조직과 마찬가지로 주된 목적은 고객에 대한 이제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들이고 재정을 이제 조달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조직이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 할지 사회적인 미션을 수행하는 것들, 지속적인 혁신, 책임성을 추구하는 것들, 활동의 담당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로 그레그 디스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저 마틴은 이제 2017년에 세계 최고의 이제 경영 사상가로 선정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인 P&G랄지 레고, 뭐 포드 등 전 세계 이제 기업들이 신뢰받는 CEO들의 이제 전략 자문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제 로저 마틴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가 인물을 이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다음에 그 의미의 이제 진가를 깨달으면서 실행 가능한 단계들을 구성해서 변화의 이제 동력을 만들도록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내재적으로 이제 정해놓지 못한 균형 상태를 새롭고 안정적인 균형 상태를 전환시켜서 잠재력을 발산하고 어, 사회의 이런 문제점, 고통, 문제점들을 완화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개념과 이제 등장 배경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준비해 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우리 학생들 혹시 시간이 될 때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개념일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이제 구성 요소인데 이제 학자들이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기업가 정신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혁신을 이렇게 추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사회적 기업 요소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리드비터는 이제 활기찬 리더십이랄지 한정된 자원의 이제 창조적인 활용,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고객과의 원만한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섯 가지 이렇게 주요 차원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링 같은 경우는 그 혁신의 원천과 혁신의 유형이랄지 혁신을 이끄는 조건, 혁신의 지지자, 뭐 혁신의 장애물을 측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인으로 봤고 나머지 그 학자들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거랄지 각종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는 기업가이나 개인의 성향이랄지 행동을 통해 가지고서 혁신성이나 진취성, 유형 감수성 이런 내용들도 포함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특성들이 이제 개인의 이제 창의적인 사고랄지 행동을 통해서 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실행에 옮기면 또 성장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실행에 옮기면서 100% 성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감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랄지
또 일련의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요소에 포함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은 공감하는 것들이죠. 인지 공감이랄지 정서적으로 공감이랄지 이제 사회의 이제 그런 문제를 인식하는 것들, 이런 공감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것들,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할지 혁신을 실행하는 것들, 혁신성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이랄지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목표 지향성 이런 걸 갖고 있는 이제 실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고 실패에 대한 인내하는 것들, 위험을 감수하는 것들,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할 수 있고, 도전적인 태도랄지 자기 주도성, 목표 달성, 지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진취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결정권이랄지 자기 주도권, 이런 자율성을 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 할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들,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는 경쟁적 공격성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있어야겠죠. 시장을 확보하려면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랄지 공동체 참여랄지 상호 협력하는 신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자원을 활용하거나 내부 조직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들,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들, 협업하는 것들, 이제 내부의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문화 조성이랄지 공동체의 이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들, 공동체의 이제 기여도를 향상시키는 것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이런 것들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그 구성 요소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동영상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용한 친환경 재설제, 청각장애인 드라이버가 운행하는 택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현혹과 폐품을 손질해서 배파하는 스토어,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 체인지업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회적 기업,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으실 텐데요. 우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적인 일을 하는 기업, 좋은 일, 봉사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이란 단지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업 그 자체에 사회적 목적이 추가된 것이죠. 여기서 사회적인 목적이라는 거는 뭘까요? 먼저 일반적인 기업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영리기업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업인 반면 사회적 기업의 경우 돈을 벌기는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에서는 NGO와 같은 비영리 단체와는 좀 차별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사회적인 목적, 즉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죠. 고용을 창출한다거나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거나 이 기술력을 이용해서 환경, 장애, 노인, 문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창출되고 그 수익을 다시 사회적 가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의 기업 형태가 바로 사회적 기업인 것이죠. 15억 톤, 3,000조, 8억 명. 차례대로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아마 오늘도 음식물 쓰레기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재 동해 등의 곤충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리얼 네이처 팜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요, 뛰어난 음식물 쓰레기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해등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또 지속적으로 산란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동해등해를 사육합니다. 동해등해 5,000마리가 음식물 쓰레기 10kg을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일. 동해등해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고 생산되는 분변토는 유기농 퇴비와 사료로 가공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수익은 보호종료 아동을 고용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도모하는 데 쓰여집니다. 멋지지 않나요? 동해등해 사육의 시작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으로 이어진다니까 이 선순환 구조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또 다른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무상 상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공무원이 근무 중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직업인 소방관은요, 특히 이 공무상 상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소방관들은 각종 유독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방관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를 종종 뉴스를 통해 보겠지만 사실은 더욱 많은 분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방관이 공무상 상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현장과 질병의 인과관계, 즉 현장의 유독물질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라는 증명을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이처럼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시작한 사회적 기업이 있었죠. 바로 체인저블에 나왔던 119 레오라는 기업인데요. 119 레오는 소방관들이 생명을 구할 때 사용하고 연한이 닿은 해소방 장비를 지속 가능한 패션 제품으로 만들고 이 제품을 통해서 소방관의 열악한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였죠. 그렇게 119 레오는 제품 판매 수익금의 50%를 소방단체에 기부하고 전시 및 토크쇼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오늘날의 소방 현실을 알리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지역, 글로벌, 환경, 문화예술, 시니어, 장애인, 사회서비스, 교육, 먹거리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모호했던 이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조금은 뚜렷해졌을까요? 사회 전반에서 어떤 분야에서든 창업이 가능하고 또 고용을 창출하거나 환경을 위해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 등 이윤보다는 사회적 목적이 우선인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인 것이죠. 한국 사회적 기업 다음은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영리 추구 기업가 정신 비교로서 어스틴은 이제 비즈니스 기업가 정신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렇게 보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보았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렇게 목적으로 보고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이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어스틴은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밑에 이제 도표에 보면 이제 영리 추구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영리 추구 기업가 정신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이제 지식이랄지 기술을 강화하는 것들이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적인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고, 영리 추구는 단기적이고 재정적인 수익에 초점을 두지만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주제 개정도 중요하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량 향상에 이런 문제 해결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추구 기업가 정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 이제 범죄 제한이 없지만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목표는 이제 사회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영리 추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이익 창출이 목적이지만은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이제 수익이 이제 하나의 창출이 수단이 되는 것들이죠. 이익은 창출이 수단이 되는 것들이고 목적은 아니죠. 네, 이런 걸 통해서 사회의 이제 취약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이렇게 섬기는 데 사용하고 영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 이익이 나오게 되면 재투자하는 이런 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영리 추구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섞여서 또 시험에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걸 구분하기 바랍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영리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 수익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가치 창출 그런 게 중요하고 하여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쉽게 말하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들이죠. 같이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이죠. 특히 이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들인데 네, 이러한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혁신을 계획하고 검증하고 또 이제 하나 제대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목적은 경영에 있어서 이윤 창출이 아니라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런 이제 사회적 기업가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적도가 관통하는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 인구의 70% 이상이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경작이 가능한 땅은 국토의 10% 정도. 건기엔 그 땅에서조차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몰아닥친 가뭄은 케냐인 400만 명을 기아에 빠뜨렸다. 그런데 가뭄으로 메마른 이 땅에 건기는 농한기라는 오랜 불문율이 깨지고 있다. 케냐 서부의 엘도레, 다른 지역보다 농경지가 많은 곳이다. 이곳 역시 가뭄의 시련을 비껴갈 순 없었다. 그러나 도미닉 씨는 그 시련을 이겨내고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있다. 평범한 농민에게 어떻게 이런 꿈 같은 일이 가능해졌을까? 그것은 바로 이 기계. 길다란 쇠파이프로 호수의 물을 밭에 대주는 양수기 덕분이다. 이 기계는 빈곤 퇴치를 위해 미국의 한 사회적 기업에서 보급한 것이다. When you put water here and this pipe goes there, it removes water from where the hole is. It comes inside here and it takes out where the crops are. And this thing you hold here and you use legs and you use energy to pump it. 발로 밟아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도 필요 없고 설치도 간단하다. 물론 시중엔 이보다 더 성능 좋은 양수기들도 있지만 워낙 비싸서 농민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 뿐. 농민들에게는 이 양수기가 가장 이상적인 작업 파트너다.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장티푸스나 이젤 같은 수의성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위생이라도 보장하려는 것이 이 간이 정수기다. 활성탄을 넣어 만든 간단한 도구지만 불순물은 물론 병원균까지 걸러준다. 일 년 내내 가축과 함께 유목생활을 하는 케냐의 마사이죠.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 물을 구해오는 아이들. 이들을 위해 개발한 타이어 모양의 물통. 이처럼 간단하고 소박한 기술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적정 기술이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 기업 관련된 그 머니투데이 이제 기사인데 좋은 세상을 원한다면은 변화의 창조자가 되라. 해서 이분은 이제 그 아쇼카 CEO인 빌 드레이튼입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뭐 사회적 기업이란 해서 사회적 기업 정신은 경제적인 구조, 인권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회적 기업에 이제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것들은 파트너십이랄지 네트워크,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들에게 정감을 배우게 하는 것들이다. 정감 교육. 이것은 이제 캐나다의 그 초등학교 교사인 메리 고든이 1996년도에 출시한 것들이죠. 이분이 만든 건데 정감 교육은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약자를 괴롭힌달지 폭력이나 따돌림 이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나쁜 일들을 보고 학생들이 이제 공감 능력, 정감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난다 보고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정감 있게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들, 시민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캐나다의 그 메리 고든이 있게 한 것들인데 앞으로 이런 이제 정감 교육을 좀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뭐 또 이분은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이분 관련해서 저서도 있고 기사 그다음에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시간 될 때 이분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쿼터는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경제 안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조직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OECD에서는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조직되고, 경제적 및 사회적 목적을 전부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노동부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이렇게 제공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이제 좀 향상시키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 이런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NGO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겠어 이런 것들이죠. 사회적 기업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분명히 이제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선뜻 입에서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 아래 그 도표에 보면 이제 디스가 이제 사회적 기업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동기랄지 방법, 목적, 이제 조직 구성원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이나 자금을 운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직원들 운영하는 것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 기업의 이제 관련 근거랄지, 이제 인증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인데, 어, 사회적 기업의 이제 육성법은 이제 2007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랄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이제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반드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이제 판매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취약계층은 뭐 저소득층이랄지 뭐 고령자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해당되고 탈북민들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랄지 뭐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 1년 이상 된 장기 실업자들 한부모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소외계층이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취약계층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대상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 형태는 이제 민법상 이제 법인 또는 이제 조합이랄지 상법상 회사나 합자 조합, 그다음에 이제 공익법인이나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증 조건도 그냥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약간은 1인 이상 이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이런 영업활동을 이제 통해 가지고서 기업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총 수입이 이제 총 노무비 30% 이상이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 근로자랄지 서비스 수혜자, 어, 노무비 30% 이상 반영을 해야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하여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 목적을 위해서 3분의 2 이상을 이제 재투자해야 되는 이런 조건 등이 인증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길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에서 바로 해제가 되어버리는 것들이죠. 이런 조건은 반드시 이렇게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제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이제 30% 이상 이런 조건은 이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이제 지출된 총 노무비, 그러니까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총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기관의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발생한 수입을 말하는 것들인데, 여기에는 이제 보조금이나 지원금, 후원금,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에 포함되지 않고, 총 노무비라는 것은 이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이제 지급되는 성격의 이제 임금을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총 노무비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 이런 거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제 임금의 총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총 30% 이상을 항상 지켜야 되게끔 규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이죠. 이제 관련 법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9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는 이제 일자리 제공형이랄지 사회 이제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뭐 기타형으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의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도표에도 이제 뭐 간단히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이제 제공하는 것인데, 사회적 기업을 이제 일자리 제공형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 그 전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의 이제 고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30%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 같은 경우는 조직의 이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제 조직으로부터 사회 서비스 제공을 받는 사람 중 이것도 마찬가지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 이제 공헌형인데, 이것은 이제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정책 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사회적 기업에 의한 그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제 그런 지역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사회 이제 공헌형은 이제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이런 이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지역의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지역 주민의 이제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일 때, 이때는 이제 해당 조직 전체 근로자 중에서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이제 고용 비율이랄지 이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여기에는 이제 100분의 이제 20 이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의 이제 빈곤계층이나 소외계층 이런 범죄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일 때는 이런 이제 그 수입 또는 지출의 조직이 전체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지역사회에 이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이랄지 마케팅 이런 자금을 지원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일 때는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출을 해야만이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기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형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대응 등 사회공헌을 이제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것들로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의 이제 주된 목적이 도시 재생이랄지 친환경, 이제 문화 공연 등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이제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정 비율과 사회 서비스 제공 비율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회적 기업을 기타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는 이제 우리 경제의 이제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갈 사회적 기업은 올바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는 일은 NGO인데 운영 방식은 영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은 사회적 기업은 NGO와 이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 문제 또는 환경 문제를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설립 동기는 NGO와 이제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NGO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자금난에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고 정부나 이제 기부자의 지원이 없이는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NGO 단체는. 그리고 또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법인이랄지 단체의 경우는 이런 정부의 이제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이제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걸 해소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제 사회적 가치를 NGO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이제 현황인데 추천은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이렇게 가져온 자료입니다. 보면은 2017년도에 약 한 16,450개에서 2019년도에는 2만 한 1,000개로 이렇게 늘어났고 최근 이제 21년 같은 경우는 2만 한 8,000개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 지금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이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랄지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이제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이제 유형 분야는 이제 이렇게 밑에 지금 하단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다양한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이나 문화예술, 교육, 환경, 고용, 복지, 간병, 의료, 제조, 판매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들어가서 이런 세부 현황 관련 내용들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일마을 마을 한 개당 그 기업을 하나씩 육성해야겠다는 그 인터뷰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거 한번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 기업이 운영이 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때까지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 1556개의 마을 기업에서 2만 62명의 일자리와 1928억의 매출액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의 경우는 2011년도에 3,145명이었는데 약 6.4배 증가가 있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196억에서 1,928억 원으로 약 10배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 2030년까지 이 마을 기업을 전국 모든 마을로 확대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2030년까지 마을별 1마을 기업을 목표로 해서 3,500개를 육성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첫째, 그 식품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회 서비스 등 분야로 확대하는 그런 마을 기업 유형의 다변화. 그 다음에 둘째,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마을 기업의 형태로 발전되려고 하는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강화. 셋째, 다른 부처 관련 사업, 타사회적 경제 부분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그런 지역 자원의 효과적 결합 전략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도시와 마을 기업을 이제 정부에서 뭐 2030년까지 한 3,000개를 육성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식품 분야에서 벗어나가지고서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유형 분야에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 기업의 이제 일반적인 특징인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직접 이제 고객에게 제화 생산할지 지속적인 그런 이제 제공이 가능하고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 분양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성패의 이제 리스크 책임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원의 한계성을 인해서 이제 최소한의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뭐 공동의 목표를 같이 하는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출자 규모와 관계없이 이제 1인 1표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이제 고객이랄지 구성원 참여들의 이제 의견 표명할 수 있고 이제 이유는 이제 임용 파설이 30불 이상 적립을 해야 됩니다. 봉사 같은 경우도 지역 이제 공동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이런 측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봉사를 할 수 있고 일부 이제 사회적 기업의 이제 비판은 이제 정부에 이제 종속될 수 있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정책은 이제 인증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이제 전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증이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재정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기간에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간이 끊기다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 정부 지원이 끊기고 또 포기하는 사례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은 요즘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정부의 이제 지원을 바라보고 또 사회적 기업에 접근하는 일부 이제 물지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적 해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자활 기업으로 시작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인정을 받고 사회적 기업 인정을 이렇게 절차적으로 받으면서 보조금을 타먹는 주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뭐 자주는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이제 몇 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인종 제도도 좀 공고히 바꾸고 규정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나오지만은 가끔 뉴스에 보면 하여튼 이런 사회적 기업의 이제 보조금 횡령 사건들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재능 기부를 강요한달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명분상 좋으니까 이제 좀 거절하기도 난처하고 또 해봤자 이제 결국은 또 어떻습니까? 뭐, 사사로운 또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부실 경영 이런 것들인데 국내 이제 대다수 사회적 기업들이 좀 부실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이 이제 상층부 주관에서 어떻게 보면 주목부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방만하거나 이제 허술한 그 인사관리랄지 재무관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는커녕 뭐 어떤 기업들은 인건비조차 이제 해소하지 못하고 정부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이런 상품들은 일반 대기업 상품들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제 거의 어필하기도 좀 제한이 되고, 정말 특별히, 정말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기업을 도와주겠다. 그런 일부의 소비자들이 좀 이제 비싸게 사주는 거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대기업들이 이런 뭐 좀
구매해주는, 이런 이제 유일한 고객이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의 풀이 매우 좁은, 불안정한 시장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고정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품질도 떨어지고 퀄리티 떨어지다 보니까, 풀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조금만 변동해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폐업하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런 비판도, 참고적으로 있다는 거 학생들이 좀 이렇게 알기 바랍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위한 공헌으로서 사회적 기업 분야는 이제 건강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뭐 창출한다든가,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가 이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뭐 환경 이슈와 관련된 것들은 뭐 재활용이랄지 교육, 생태 관광, 뭐 이런 것들 운동을 하고 있고, 경제 활성화 이제 촉진을 위해서 이제 교외 지역 사회 이제 경제적 다양화와 이제 그 핵심 요소들, 일자리 창출이랄지 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들, 뭐 교육이나 뭐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것들, 뭐 자활 기업을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빈곤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제 어, 일자리 제공하는 문제, 저소득층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제 뭐 한빛 예술단, 여러 단체가 있지만 한빛 예술단, 여기는 이제 뭐 자신감을 부여해가지고 장애인들의 이제 장애를 극복하는 의지를 고취하고, 어떤 시각 장애 학생들이 이제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는 것들, 그다음에 음악을 통해 가지고 직업을 창출하고 그 자립 능력을 이렇게 배양하는 데 이렇게 기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각장애인 연주단의 이제 전문적인 연주를 통해 가지고서 장애인들 이제 공연 예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장애인 예술 인재를 뭐 발굴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반인들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 인식을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취약계층에게 이제 지속적인 일자리랄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리안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이제 비장애인이 함께 되는 카페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 이제 근로자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이랄지 직무 능력 이런 것들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빛골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지역에 농산물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고품질의 음식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농촌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뭐 소득 증대 같은 걸 위해서 이제 현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들, 농민들하고 이제 공동으로 제품 개발하는 이런 마케팅을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아름다운 가게는 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이렇게 물품 기부해가지고서 재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수익금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랄지 소외계층 이런 데 이제 후원하거나 지원되는 사업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뭐 중고 물품 수거와 이제 판매를 통해서 또 이제 환경 보호랄지 자원 전략 이런 데도 이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름다운 가게는 많이 이게 인식이 퍼져 있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사용 가능한 물품들 집에다 안 쓸 경우는 거기에 가서 기부하는 것들도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이제 아름다운 가게를 이제 나온 게 이제 아름다운 커피, 해외 이제 아주 소장농들과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공정거래 커피를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들이고, 아름다운 피자도 뭐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이제 피자 제조나 배달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들. 그 외에도 이제 뭐 대표적인 기업들 굉장히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기업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뉴 시니어 라이프 같은 경우는 의료 기업이죠, 의료. 대전 지역에서 기여된 것들인데, 하여튼 의료 봉사를 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 방법은 하여튼 목적의 부합성과 시현성과 하여튼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셜벤처 창업 장려 프로그램에도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고, 인증을 정부로부터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여러분들 슬라이드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인세랄지 소득세 같은 경우는 3년간 전액 면제이고 그 이후에는 50%까지 절세가 가능하고 취득 등록세 같은 경우는 이제 50%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 재산세에서도 25% 감면되고 이러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인증 절차인데,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는 이제 고용노동부에 보면 나와 있고, 또 이제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증 계획 공고가 이렇게 이제 고용노동부에 뜨게 되면은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서, 어, 인증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그다음에 이제 서류 검토를 통해 가지고서 현장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및 방역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주관기관으로부터. 그다음에 검토 자료를 제출하면은 인증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고 인증서를 교부받으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2023년부터 27년까지 이제 사회적 기업 기본 계획이 이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여기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사회적 경제 이제 우수 사례도 보면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가보면은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내실 때 여기에 가서 들어가 보면은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 기업가의 이제 특성 연구인데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참고 자료로 학자들의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가의 자질 이것들은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미국은 이제 MBA 과정에서 이런 교육 과정에 운용되는 것들과 그다음에 한국의 사회적 기업 형성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참고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